내가 얼마나 벌 것인지는 내가 정한다. 오래 전의 일이다. 직장에 다니는 사장을 찾아가서 돈을 얼마나 버냐고. 돈을 올려달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돈을 얼마나 많이 벌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돈을 얼마나 벌고 싶은 겁니까? 아마 1970년대인 것 같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10만 달러요. 당신 10만 달러 벌 수 없어요. 왜죠? 내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뿐입니다. 나는 그것을 저번에 10년이 곧 끝날 것을 직감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얼마나 벌 것인지 다른 사람이 결정해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다른 누군가가 결정하게 내버려두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일을 시작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은 놀랍다. 나는 개인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세상에 등장한 개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믿는다.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으며 또 다른 분에게 진출하기에 너무 늙어버렸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쉽게 다수의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는 분야다. 전통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소득원을 가지고 있었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단연 그 패러다임의 문제다. 내가 사람들과 일한다면 처음으로 바꿔놓을 부분 중에 하나다. 너는 언제나 우리 직원들이 더 높은 수입을 드리는 목표를 세우게 하고 직원들은 높은 목표를 세운다. 그중에 일부는 1년에 100만 달러 이상을 번다. 어떤 직원은 원래 약 400만, 500만 달러까지도 벌 것이다.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없다. 그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돈을 지배하는 법칙을 이해하며 그에 따라서 행동하기 위해서 바빠져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나는 회사 안에 다수의 소득원을 뜻하는 MSI 커넥트를 세웠다. 누구라도 다수의 소득원을 마련하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전 세계 수천 명이 MSI 커넥트에 소속되어 있으며 함께 일하면서 서로 돕고 있다. 이는 돈을 벌기 아주 훌륭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네트워크에 들어와 뭔가를 사고 팔기도 한다. 이 시장의 규모는 어마어마하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거래한다. 이 세상에서 영업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다. 수수료를 받는 영업사원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나를 위해 공부하고 훌륭한 스승을 찾아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한다. 우리는 그 존재하는 것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만일 얻고 싶은 것을 떠올리면서 아직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이다. 어떻게 의식적인 인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공부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공부해 줄 수 없고 당신도 나를 위해서 공부해 줄 수가 없다. 나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해 줄 수 없고 당신도 당신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해 줄 수 없다. 또한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공부해 줄 수 없고 당신의 배우자도 그렇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몰두해야 한다. 그냥 멋들어지게 하는 종교적인 말이 아니다. 사실이다. 나는 내가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고 믿는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내가 성공할 확률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희망했지만 타당한 이유로 그 일은 벌어지고 말았다. 나는 양서를 읽었고 좋은 강의를 들었으며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멘토를 만들었다. 목표를 향해서 늘어나지 않는 사람, 인생을 살면서 아무 것으로도 향하지 않을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 나는 언로의 팅계를 원칙, 저 의사에게 하는 말이 아닌 이상 건강에 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킨다. 누군가 자기 건강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나는 의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충분히 노력할 수 있고 해낼 수 있으며 심지어 잘할 수 있다. 훌륭한 스승을 구해라. 좋은 스승은 매우 귀중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멘토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나와의 만남에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꼭 그럴 만하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몸값을 높이는 법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 자리에서 원하는 것을 쓰고 외쳐라. 모든 사람은 높은 가치를 지닌다. 다만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뿐이다. 믿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저 자리에 앉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써라. 내가 세운 첫째 목표는 2만 5천 달러를 버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그토록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았다. 그러나 목표를 큰 소리를 읽기 시작하면 믿게 될 것임을 알았다. 거짓말을 큰 소리로 읽으면 그 거짓말을 믿기 시작한다. 나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25,000달러를 벌었다. 아직 갖지 못한 뭔가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원하는 것을 현재형으로 써야 한다. 바보처럼 느껴지려도 상관이 없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큰 소리로 읽고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먼저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외부에서 벌어질 것이다.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잠재의식을 바꿔라.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잠재의식을 바꿔라. 부자가 되리라. 90일 동안 무엇을 했다면 남은 평생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있다. 라이팅. 90일 동안 했다면 마지막 장에서 지금까지 종합해서 정리하면 인생에서 꼭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은 인생의 두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 길은 무지의 길이다. 이 길은 필연적으로 걱정과 의심, 두려움과 불안감, 우울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질병과 붕괴를 일으킨다. 무지는 그야말로 알지 못하는 상대지만 지식은 언제 어디에든 존재한다. 우리는 무지한 채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 불행히도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껏 논의해온 주제들을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는 마음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는 반응이 아니라 대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는 긍정적인 주파수 안에 머물거나 우주의 법칙을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는 패러다임에 관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알아내야만 한다. 이제는 이 주제들에 관해서 수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가 있다. 자조에 대한 책은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베스트셀러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생각이 사람들로부터 우리 마음으로 흘러들어올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가 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은 오를 수도 있지만 곱씹을 필요는 없다. 모든 것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올곧은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고 또 진실이기도 하다. 의식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무지와 의심, 걱정은 잠재의식적인 차원에서 두려움으로 변한다. 두려움의 에너지는 몸의 안팎으로 표현되고 불안이라는 진동을 만들어낸다. 불안은 보통 억눌리고 그 억압은 우울증으로 변한다. 우울은 질병으로 변하고 질병은 붕괴로 이어진다. 무지의 정반대는 알미다. 알은 긍정적인 길이다. 알은 이곳에 존재하며 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다. 하지만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도서관은 지식으로 가득하지만 지식 그 자체는 능력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도서관 사서들은 현실과 다르게 모두 백만장자여야 할 것이다. 지식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지적 능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50년간 나는 프록터 갤러거 인스티튜트와 함께 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람들의 지적 능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노력해 왔다. 마음과 우주의 법칙을 공부해야 한다. 의심과 걱정의 반대편, 긍정적인 주파수는 이해가 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법칙을 이해하고 싶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싶다. 이해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다. 마음과 우주의 법칙을 공부해야 한다. 신기한 일이다. 신념과 두려움 또 모두 눈으로 볼 수 없는 뭔가를 믿는 것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상을 통해서 의식적인 마음 안에서 보는 것이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 상상 속에서 본 것을 가져와서 내면화하고 이를 주관적인 마음으로 바꿔놓는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관적인 마음은 곧 형체를 이루기 시작한다. 바로 이것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몸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우리는 알므로 인해서 이해해서 신념으로 나아간다. 신념은 신체적인 차원에서 웰빙으로 표현되며 웰빙은 불안과 정반대에 있다. 표현의 속도가 붙는다. 마음이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를 올릴 수 있고 이는 창조로 이어진다. 반면에 신념의 정반대는 붕괴로 이어진다. 우리의 습관은 이 두 방향 중에서 한쪽으로 우리를 이끈다. 부정적인 면을 강화하거나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는 것이다. 습관이란 잠재의식 속에 고정된 생각이다. 한 패러다임이 말하기를 공부하지 말라고 한다. 다른 패러다임 말하기를 공부하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돌아보며 좋은 습관을 개발할지 말할지를 결정을 한다.
부의 주제를 바르게 골라라. 어렸을 때 나는 공부하는 습관이 없었다.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았다.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에도 마찬가지. 얼라이팅 계열의 오디오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똑같은 녹음을 반복해서 들으며 나는 공부라는 긍정적인 습관을 들였다. 그 습관은 내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한 모든 것을 바꾸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주제를 계속 공부한다면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즉흥적인 만족과 즉흥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 과정은 즉흥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일어날 수도 있다. 모든 상황은 가능하다. 그러나 드문 일이다. 공부라는 이 긍정적인 습관을 기억하는 일은 때론 우리의 패러다임과 맞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한 책을 읽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책을 정하고 그 책을 읽고 또 읽어야 한다. 나는 얼라이팅 게일이 녹음한 모든 오디오 강의를 자주 들었다. 그것이 내 습관이었고 이 습관이 내 삶을 바꿔놨다. 한때는 수천 달러를 버는 것도 힘겨웠지만 지금 수백만 달러를 번다. 수천 달러를 한때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고생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한다. 올바른 주제를 공부하는 습관은 패러다임을 바꿔놓는다. 나는 인생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유능한 시민이 되는 모습을 봤다. 패러다임이 바뀔 때 인생도 바뀐다. 인생의 성과는 패러다임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은 행동을 이끌고 행동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행동과 반응이 하나로 합쳐지면 우리의 조건과 상황 환경이 바뀌게 되어진다. 당신은 해낼 수 있다. 방법을 모를 뿐이다. 자,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많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엄마 아빠 나 이걸 원해요. 저것도 원해요. 우리는 태양 아래 모든 것을 원한다. 그런 부모님은 네가 원하는 것은 가질 수가 없단다. 또 어떻게 그걸 얻을 거니? 라고 대답한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아이는 없다. 나이가 들었을 때도 원하는 모든 것을 패러다임으로 만들 수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음을 완전히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 그저 우리가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된다. 마음속에서 뭔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싶을 것이다. 이때는 상상을 통해서 의식의 수준을 훨씬 더 높은 주파수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제 우리는 겨우 몇 분 동안의 주파수에 머물다가 원래 있는 것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주파수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방법을 몰라 하지만 할 수 있어. 가난한 이미지를 버리라. 부를 얻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나는 얻을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필 골드파인이라는 영화 제작자가 있었다. 골드파인은 에드 모리세이를 대화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프록트의 위대한 발견이란 책 봤어요? 그럼 그 작가는 알아요. 에이 모르잖아요. 그 작가는 안다니까요. 이 책은 진짜 대박이에요. 그러자 모리세이가 웃음을 터뜨려 말다. 알았어요. 제가 전화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내게 전화를 걸었다. 밥, 여기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골드화인이 전화를 넘겨받아 말다. 세상에 선생님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싶군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저는 라스베가스에 있어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예요. 찾아가 뵈도 될까요? 그럼요. 원하는 대로요. 골드파인이 나를 보러 왔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정말 원하는 게 뭔가요? 수백만 달러 돈이요. 지금 얼마나 벌고 있어요? 몇만 달러요. 나는 계속 질문을 이었다. 무슨 일을 하세요? 영화 제작자요. 그 외에 또 하는 게 있나요? 저는 오스카상을 타고 싶어요. 에이미상도 타고 싶고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줄게요. 하지만 제가 말해 주는 대로 해야 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대략 22년인가 23년 전의 이야기다. 지금까지 단 26명이 오스카상, 에미상, 토니상을 동시에 샀다. 2019년 골드파인이 내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오늘 뮤지컬 2시 개막 공연에 가는데요. 뉴욕에 오시겠어요? 좋아요. 나는 뉴욕으로 날아가서 골드파인을 만난다. 그는 뮤지컬 2시로 토니상을 받았다. 그리고 오스카상, 에미상, 토니상을 동시에 수상한 27번째 인물이 되었다. 하면 그는 수영대회에서 여러 개의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함께 수영한다. 제작자들이 보통 1년에 2편의 영화를 찍는다면 오직 골드파인은 20편 이상 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내가 말해준 대로 정확히 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말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계속 말하길 바라요. 하루는 골드파인이 오스카상을 쥐고 있는 사진을 내게 보내고 이렇게 말했다. 오스카상을 하나 더 탈 거예요.
네. 제대로 된 사진이 아닌데요. 오스카상을 들고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오스카상을 들고 또 사진을 찍으세요. 그런 다음에 누군가의 포토샵으로 두 사진을 하나로 합성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몇 시간 후에 골드파인이 양손에 오스카상을 들고 있는 사진을 다시 받았다. 이제 그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한 번은 4시간 만에서 100만 달러를 벌기도 했다고 해야 했다. 그는 내게 말해준 그대로 행동한다. 나는 그에게 몇 시에 밥을 먹으라든지 몇 시에 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음은 이런 말을 했다.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볼 때 상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상상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글로 쓰세요. 다른 사람 말고 자기만 그 상상을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비웃을 테고 당신은 그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원대한 목표를 품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뉴스나 고생담을 떠들어대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골드파이는 탁월한 본보기가 되었다. 내 동자 샌디 갤러거는 또 다른 본보기다. 저 멀리 유문한 곳에 있는 것들을 믿기 시작하라.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무엇도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있다. 관건은 조화를 이루느냐. 대상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끌어당길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명확하다. 당신은 오직 당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만 끌어당길 수 있다. 가난한 이미지를 품고 있다면 절대로 부를 끌어당길 수가 없다. 부유한 모습의 자신을 보라. 그들의 욕망하던 가치가 함께하는 자기 자신을 봐야 한다.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알아보는 것이다. 그쯤에서 차분히 앉아 마을을 떠나보내고 상상이라는 우리의 지적 능력에 일을 시켜야 한다. 상상은 가장 신기한 강력한 힘이라고 골드파인이 말했다. 상상.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8가지 원칙은 당신의 무한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키워라. 인식, 우리 원하는 것은 여기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라. 원하는 DNA는 완벽하다. 원하는 대로 가치를 위해서 나는 이걸 원해. 원하는 것을 결핍은 성장이다. 결단을 내라.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얻은 것은 조화를 이룬다. 원하는 것을 쫓으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패러다임을 바뀌고 싶어 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10%도 아는 사람들이 실제로 위대한 목표를 쫓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목표를 가질 수 있다고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쫓지 않는다. 넷킹홀은 오래전에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그런 척 해봐. 우울할 때 행복한 척 해봐. 이 노래를 가사를 구해서 읽어보고 공부하고 외워보자. 추구하는 목표에 온전히 헌신해라. 목표에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추구하는 것을, 그리고 책임 조력자를 두어라. 얼라이팅 길은 행복감을 성공의 보험 증권이라고 부른다. 만일 책임 조력자가 있다면 이는 계속 견디거나 그럴 것이라는 보험 증권을 준비하는 셈이다. 책임 조력자는 우리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일하게 만든다. 책임 조력자는 천금 같은 가치를 가진다. 책임 조력자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그 후에 책임을 지자. 에너지를 한 것으로 집중시키라. 집중은 에너지를 더하고 진폭을 넓히며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을 이끌고 형성시킨다. 쇼핑몰에 갔는데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그 눈길을 느낄 수 있다. 그는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고 또 집중한다. 에너지를 자신의 의식으로 끌어와서 마치 레이저처럼 우리를 겨냥한다. 집중은 진동의 폭을 넓힌다. 진동은 에너지를 앗아가고 투사를 서두른다. 그러면서 에너지에 레이저 같은 초점을 부여한다. 집중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집중은 의지의 행위이다. 집중.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촛불을 켜고 잠시 앉아서 불꽃을 응시하자. 불꽃 하나가 될 때까지 불꽃을 응시하라. 마음이 산만해지면 당연히 산만해지겠지만 그 마음을 다시 불꽃으로 끌어오자.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가 있다. 의지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집중한 상태일 때 우리는 원하는 대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줄 수가 있다. 스스로를 교육해라.
30분씩 60일간 매일 아침 30분씩 읽기로 약속한다. 매일 아침 30분. 이 행동에 전념한다면 이 책에서 읽은 모든 효과를 누릴 것이다. 생각대로 살기 시작해라. 어전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기. 비저니어링은 마음의 질서를 가져오고, 비저니어링이 마음의 질서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끌어당긴다. 질서정연하게 비전. 약속과 책임져를 자를 뽑고 이렇게 90일 동안에 뭔가를 했다면 앞으로 인생에서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부해라 그랬네요. 자, 이렇게 결론이 되어졌어요. 기억하라,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다. 기억해라, 40년간의 진동의 법칙. 진동의 것은 모든 것이 움직이며 그 무엇도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의 바탕을 둔다. 우리는 감정의 바탕 가운데서 살며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생각한다. 생각은 에너지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주파수는 우리가 무엇을 끌어당길 것인지 지시한다. 주파수는 우리가 위치한 진동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대상을 끌어당길 수는 없다. 어떤 한 사람이 가난하다면은 그래서 자기의 주파수를 바꿔야 한다.